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니마 아니무스 상대방 본 모습 그대로 사랑하기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나의 꿈사용법이라는 고혜경 박사님의 책을 조금 인용을 했습니다. 인용을 했다기보다는 이 책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얘기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 아니마 아니무스라는 얘기를 저도 처음 이게 낯설었었는데 요즘은 이제 이런 관련된 책을 좀 보다 보니까 조금 익숙해졌어요. 근데 아니마가 뭐냐면 남성들의 무의식 안에 있는 여성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 심리학에서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딱 남자다, 여자다라고 보지를 않고 남자도 여성성을 갖고 있고 여성도 남성성을 갖고 있고 이렇게 양성적인 심리적으로는 양성적인 존재로 이렇게 인식을 하거든요. 심리학, 뭐 분석 심리학 이런 데에서는. 근데 거기에서 말하는 저희 유명한 칼 융이라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최초에 아마 얘기를 했던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마는 남성 심리 안에 있는 여성성, 아니무스는 반대로 여성의 내면에 있는 남성성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세계에 남자가 만나는 그 여성, 실제로 여성 또는 여자들이 만나는 실제 남성이 아니에요. 이 아니마 아니무스는. 그리고 아니마의 얘는 요 책의 제목이 아니라 요 책의 안에 있는 챕터와도 챕터에서 챕터에 있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선녀와 나무꾼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이 책에서. 그 책에서의 선녀, 굉장히 아름다운 천상계의 여자잖아요. 이 선녀 또는 뭐 우리 전통 동화나 이런 데서 보면 우렁이 각시, 뭐 구렁이 처녀, 진해장터 이야기의 진해,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그 현실적인 존재가 아니 그런 여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스토리에서는 현실에 있는 여자라고 이렇게 현실에 있는 현실적인 이렇게 하잖아요. 실제로 어떤 뭐 나무꾼이 어디에서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이렇게 됐더라, 뭐 저렇게 됐더라,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는 그 이 아니마 남성 심리의 내면에 있는 여성성을 얘기한다고 하네요. 이 책에서는. 그래서 이런 무의식에 존재하는 남성의 무의식에 존재하는 그런 여성의 이 모습이 어떠냐면은 항상 비슷한 것 같은데,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 미모와 마력의 소유자들이고, 굉장히 뭐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봤던 건데, 천녀요원 이런 영화 보면은 왕조연 이런 사람들 보면 굉장히 단순히 이렇게 이쁘다 이런 거를 벗어난 거의 미모잖아요. 약간 남성들한테 다른 분들도 공감을 할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완전히 막 거의 그냥 정신이 혼미한 느낌의 미모와 뭐 꼭 미모가 아니더라도 그런 매력, 완전히 뭐 빠져버리는 거지 그 사람한테, 그 여자한테. 그래서 이런 존재들은 이 세상의 존재들이 아니래요. 이 이유는 좀 상징적인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 보면은 선녀는 하늘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다른 여자들도 그렇고. 이게 이제 사, 그 사랑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보면은 이쪽 고혜경 박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이렇게 전문으로 공부를 했던 어떤
꿈이라든지 신화학이라든지 심리, 분석 심리학 뭐 이런 데서 보면은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말하는 사랑은 그 구분되지 않는, 그러니까 야 사랑이 하나지 뭐, 그 사람한테 이렇게 뭐 빠지고 그 사람한테 설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하는 게 그게 사랑이지, 이렇게 하면서 한 가지로 사랑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분야에서 얘기를 하는 그 사랑은 어떤 신적인 사랑, 그리고 인간적인 사랑, 그리고 빠지는 사랑, 그리고 하는 사랑, 이렇게 나누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저희가 말하는 어떤 사랑에 빠지고 설레고 그 사람에게 막 모든 마음을 쓰고 그 사람을 보면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막 터질 것 같고, 이런 거는 여기서 말하는 신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인간적인 사랑이랑은 대비되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적인 사랑이라는 그런 의미가 상징적으로 이런 여자들, 이런 어떤 여자 또는 남자들, 여성의 무의식에는 이제 남성성이 있으니까, 이런 존재들은 인간적인 그런 실제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심리에 있는, 우리 내면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간적인 부분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신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인간적이지 않다. 우리가 실제로 만난 옆에 있는 그 남자들이나 옆에 있는 여자들이 인간적인 그런 존재들이고, 그 사람들과 하는 게 인간적인 사랑이고, 이런 비현실적인 그런 이성과의 사랑은, 비현실적인 이성이라는 건 자기 내면에 존재하는 심리적인 여성성, 남성성, 그것과의 사랑은 신적인 사랑이다. 약간 얘기를 하면서도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런 존재들과의 주술에 걸린 남자들은 이제 헤어나질 못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랑에 빠지는 거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실제 세계의 여성과 남성이 아니다, 아니마니무스는. 근데 이거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봤을 때 되게 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갖고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어떤 이상형 이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람한테 빠지고 하는 게, 아, 나의 이상형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사랑하게 되고 이러는 게 많잖아요. 그리고 첫눈에 반한다거나 아니면 나의 첫사랑을 닮았다거나 뭐, 또는 뭐뭐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아니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착한 사람, 자기 내면에 어떤 착한 여성에 대한 그런 어떤 갈망? 그런 게 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돈 많은 사람, 뭐 이런 거 이제 남자들이 좀 그런 것 같고, 또 어떤 그 능력 있는 사람? 그런 것도 무의식적인 그런 것들 아닌가? 학력이 좋은 사람, 그러니까 뭐뭐한 사람은 전부 다 아니면 아니무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그림을 보면은 이 투사를 한다고 하는데, 투사를 한다는 게 이제 내 안에 있는 거를 상대방한테 비춰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투사를 영어로 하면 그러니까 프로젝트인데, 저희 그 빔 프로젝터 같은 거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빔 프로젝트에서 쏴주는 그 내용은 그 벽에 보이는 내용이 아니라 결국은 빔에서 쏘는 내용 그대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빔 프로젝트를 이렇게 자기 가슴에다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리고 상대방한테 그 빔 프로젝트의 그 렌즈를 이렇게 갖다 대면, 그러니까 그 빔 프로젝트에 있는 내용이
이 사람한테 이렇게 투사가 돼서 이렇게 그 이미지들이 던져져서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 빔 프로젝트의 내용이. 그거를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게 나 자신인 거고. 그래서 이 투사를 한다는 거는 결국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게 아닌 거라고 해요. 근데 이 투사를 할 때 뭐를 투사를 하냐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내면에 있는 그 여성성을 투사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상형이라든지 그 남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어떤 여성성. 아, 나는 이런 여자를 좋아해. 뭐 나는 착한 여자를 좋아해.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잘하는 사람. 뭐 이런 게 이 사람의 내면에 있었다면 어떤 여자를 만났을 때 그 여자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여자의 그런 면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남자가 평소에 생각했던, 예를 들어 뭐 부모한테 잘하는 여자라고 하면 어른들한테 잘하는 여자. 근데 이 여자를 이렇게 지켜봤어. 이 남자가. 그랬더니 이 여자가 어른들한테 잘하는 거야, 되게. 그리고 우리 부모님한테도 잘할 것 같은 거야. 정말 이렇게 결혼을 할 상대로서,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할 상대로서, 아, 정말 저 사람은 최고다. 저 사람, 저 사람이 정말 내 짝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이렇게 하는 그 심리 과정 자체가 이 남자의 내면에 있는 그 어떤 바람직한 여성성을 이 여자한테 이제 투사를 해서 그걸 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랑에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투사를 한다는 거는 그 사람한테 이제 사랑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상대방을 본 모습 그대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모습을 거울처럼 비추어 상대방에게 그 모습을 찾으려고 한다. 이게 투사인데, 그 결국은 이 책에서도 보면은 이 투사가 없으면 사랑이 시작이 안 된다고 이 고혜경 박사님도 인정은 해요. 그러니까 결국 사랑에 빠지려면은 남녀가 투사를 해야 돼. 되게 아이러니하죠. 이 투사를 하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대로 이제 정말 이제 깊이 사랑을 하는 단계가 돼서는 이 투사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 말인즉 투사가 이제 없어지게 된단 말이야. 사랑을 이제 깊게 하게 되면서 투사가 점점 없어져. 그러니까 그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근데 있는 그대로 바라보다 보면은 내가 생각했던 그 여자가 아니거든. 또는 내가 생각했던 그 남자가 아니야. 왜냐면은 그때까지 난 투사를 했기 때문에 이 여자를 바라보고 있던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무의식적인 여성을 바라보고 있던 거예요. 저 여자한테서 내 내면에 있는 거를 이렇게 캐치해서 바라보고 있었던 거지. 만약에 내가 뭐 뭐 외모적으로 어떤 여자를 좋아해요. 근데 그 여자랑 닮은 여자를 만났어. 그래서 사랑에 빠졌어. 그러면은 그 여자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떤 연예인, 뭐 그 연예인의 모습들을 캐치해서, 아, 정말 이 여자는 그 내가 좋아하는 누구를 닮았다. 뭐 수지라고 한다면 수지를 닮았어. 그래서 이 사람한테 사랑에 빠졌을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은 이 여자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수지를 닮은 이 여자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거지. 그래서 결국 깊게 두 사람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이제 깊은 사랑의 단계로 가려면 그 투사가 이제 없어질 때, 그 투사가 서서히 사라질 때, 흔히 말하는 그 콩깍지가 벗겨질 때가 정말 이제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는 단계가 오는 건데, 계속 그,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이제 않게 되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는 거지.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보다 보니까 점점 실망을 한다거나, 아,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다.
아니면 뭐 사랑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 같다. 이 사람은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다. 변했다. 이 사람이 변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변한 거거든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던 상태에서 이제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됐는데 그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거야. 사실은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은 원래 그 모습대로 그렇게 살고 있었고 그 모습 그대로 나한테 보여주고 있었는데 내가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바라보지 못했던 거죠. 투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투사를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이렇게 갔는데 안 봤던 이 부분은 이 책의 내용을 그대로 썼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저도 엄청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 책에서도 고혜경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한 이유는 남성이 자신의 아니마와 외부에서 만나는 여성을 구분을 해야지 건강하고 성숙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성분들도 자기 안에 내면에 있는 남성과 그리고 외부에서 실제로 만나는 남성을 구분을 해야지 건강한 사랑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재미있는 표현은 실제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날 때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게 아니라 넷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 넷이 만나냐? 그 남자의 무의식, 그 여자의 무의식 합하면은 둘 되니까 넷이잖아요. 그 넷이 만나게 돼서 사랑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뭐 뭐 이게 A인데 내 무의식은 뭐 B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든지, 그러니까 그 내면에 막 갈등이 있는 거죠. 내 마음을 잘 모르겠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고, 쉽지는 않지만 성숙한 관계로 발전하려면 이게 이제 그 투사가 서서히 없어지면서 이제 그 사람과 이제 만난 지 좀 오래되면서 그 투사가 점점 옅어질 때쯤에, 그러니까 콩깍지가 벗겨질 때쯤에 성숙한 관계로 발전하려면 자신의 아니무스와 자기 곁에 있는 상대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아니마는 자기 내면에 있는 여성이고 아니무스는 자기 내면에 있는 남성이잖아요. 이것과 실제로 옆에 있는 이 사람과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은 내 내면에 있는 그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뭐 어떤 완벽한 이성, 보통 완벽한 이성을 생각을 한단 말이지. 뭐 여자 같은 경우에는 뭐 백마탄 왕자라든지 뭐 그런 것들. 남자들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제 외모가 많죠. 정말 뭐 아리따운 여성, 아니면 뭐 나를 이렇게 북돋아주고 나를 이제 나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런 내 편이 돼주는 어떤 여자, 뭐 보통 이런 이상형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상형과 실제로 만나는 여자는 다르다는 거죠. 그걸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이 투사는 계속 지금 얘기를 했지만 심리학에서는 이거를 투사라고 한다. 내 내면에 있는 걸, 내 내면의 여성 또는 남성성을 상대방한테서 찾는 거고 상대방한테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를 프로젝션, 이 프로젝트가 원래 던진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던진다. 투사라고 한다.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아니무스에 의해서 이제 매혹이 되고 사랑에 빠지게 되지. 그러고 나서 콩깍지가 벗겨지는데, 콩깍지가 벗겨지는 거는 예전에 뭐 마녀사냥 요 캡처인데 보통 3개월이 제일 많다고 하네요. 근데 뭐 이런 수치적인 거는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런 심리적인 어떤 그런 기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한테 반하고, 그리고 이제 반하는 단계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보통 이제 거기서 이제 그 관계가 이제 안정적으로 이렇게 사랑으로 되거나 이렇게 변화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사랑에 빠진 상태가 아니라 사랑을 하는 상태가 되는. 그래서 사랑에 빠짐 그리고 벗어남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건강한 남녀관계라고 이제 그 책에서 나와 있는데 조금 너무 교과서적인 표현이 아닌가. 그냥 사랑을 제대로 한다는 건 무엇인가,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무의식 안에 존재하는 자신의 여성과 남성을 인식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알아두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조금 이게 어렵기는 해요. 이게 인식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이 인식이랑 앞에서 내가 아니마 아니무스랑 투사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랑 그건 다른 거잖아요. 아니마 아니무스랑 투사가 뭔지는 알겠는데 내 무의식 안에 있는 여성성과 남성성을 인식한다는 건 요건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인식을 한다는 건지. 그 이미지를 상대에게 투사하지 않아야 가능하다. 그러나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바로 나무꾼과 소녀 이야기가 말해준다. 이게 이제 이 직전에 얘기했던 그 아이 넷을 낳을 때까지는 그 날개 옷을 꺼내주지 말아라. 그러면은 넌 끝난다. 그 얘긴데 결국은 끝나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에 실패한다는 얘긴데 그 어떤 그 사랑의 그 어려운 그 과정을 결국은 그 나무꾼은 이제 극복해내지 못하고 결국은 실패해서 이제 닭으로 변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닭으로 변할 정도로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이렇게 성숙하고 발전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닭으로 전락한다. 뭐 이런 되게 무서운 상징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130페이지 심리학적으로 사슴이 절대라고 말하는 금기. 요 금기는 항상 그 어떤 신화라든지 옛날 이야기에서 이 금기는 무조건 깨진다고 보면 되는데 뭐뭐 하지 마세요. 뭐뭐 하면 안 됩니다. 뭐 뒤돌아보지 마세요. 이런 건 다 뒤돌아보게 돼 있고 날개옷 주지 마세요. 그럼 주게 돼 있고 다 이런 금기인데 이런 특별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해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남성이 아니마를 의식화하는 과정. 그러니까 이게 아까 여기서 얘기하는 인식한다는 것 같은데 의식화하는 과정에서 아이 넷을 낳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이런 엄청난 시간과 부단한 노력과 둘 간의 뭐 어떤 다툼, 둘 간 서로 다른 존재잖아요. 서로 다른 두 사람 간의 어떤 다툼, 그리고 타협,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 그리고 뭐 정말 사랑을 하는 과정, 이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해주고 뭐 그런 것들이죠. 이 사람을 위해주고 나는 뭐 잠을 좀 덜 잔다든가 이 사람이 뭐 아플 때 내가 밤새 간호를 해준다거나 이 사람이 피곤할 때 나도 피곤하지만 내가 더 뭔가를 해준다거나 이 사람을 쉬게 하고 내가 밥을 해준다거나 이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다 사랑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 사랑을 하는 단계,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 셋에서 넷으로까지 이렇게 넘어가고 막 넷 이상도 있겠죠. 넷, 다섯, 여섯 있겠지. 그 과정으로 계속 가는 단계마다 이제 험난할 텐데 그 관계로 가기 직전에는 가기 전은 그냥 사랑에 빠진 거고 그러니까 자기애적 사랑, 그러니까 사랑에 빠진 본인의 모습을 사랑하는 사랑인 거고 그리고 이제 욕구 충족을 하는 사랑이죠. 거기 내가 원하는 어떤 여성이 나타났어. 내가 원하는 여성이 나타나서 사랑을 하는 게 과연 그게 사랑일까? 내가 원하는 거지 그냥. 내가 원하는 거를 얻는 거. 그 여자한테서 또는 그 남자한테서 내가 원하는 게 보여서 그걸 얻어내고 뭐 그러니까 여자들로 봤을 때는 물론 요즘 뭐 남녀 간에 뭐 그런 게 있겠냐마는 그냥 전통적으로 봤을 때 어떤 여자로서는 남자의 자원, 남자로서는 여자의 뭐 어떤 성적인 부분들, 뭐 그런 것들을 서로 개타는 그거는 사랑을 하는 게 아니다. 사랑에 그냥 빠진 거고, 그냥 자기를 위한 거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랑을 하는 아이 넷 이상 낳는 그 과정이 아니라 그 이전, 훨씬 이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 맨 앞 페이지를 다시 가보면, 결국 아니마 아니무스로 인해서 상대방을 본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그런 투사에서 벗어날 때쯤이면 보통 다른 사람한테 투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A라는 여자를 사랑에 빠졌다가 이제 B라는 여자에게 사랑에 빠지고, 남자들도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면은 뭐 더 이상 설레지 않나,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고민을 털어놓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대부분이 설레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더 이제 뭔가 이렇게 불타오르는 사랑이 아니라 이렇게 안정적인 사랑? 물론 그 안정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어떤 그런 단계로 이렇게 가지 못하고 거기서 이제 끝나고 또 다른 사람 만나고 또 다른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계속 자신의 아니무스의 그 투사를 하는 그 대상만 계속 바뀌는 거고, 그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의 진짜 본 모습까지 못 보고 끝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상대방을 본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는 게 정말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